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5G 장비 통합 액세스 백홀 기술 안보 위협 우려 확산, 미국 FCC 중국산 통신 장비 구입 시 기업 보조금 중단 검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화웨이 5G 장비 통합 액세스 백홀 기술 안보 위협 우려 확산, 미국 FCC 중국산 통신장비 구입 시 기업 보조금 차단. 이 배경으로는 미국의 또 다른 화웨이 견제가 되겠습니다. 화웨이 견제뿐만 아니라 ZTE도 견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화웨이 통신장비가 미국 농촌까지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왜 농촌까지 보급이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웨이의 통신망의 농촌 보급은 경제와 사회 전반의 국가의 개혁을 확대하려는 오바마 정권의 경제 부양 정책에 기인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28일째 2009년 2월 17일 날 2009 미국 경기부양법 ARRA에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바마식 미국 경기부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기금 8,310억 달러.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한 번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8,31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 외에 농촌 지역의 광대역 네트워크 보급을 위해서 45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연방정보통신위원회에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농촌 지역의 광대역 네트워크 보급 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으로 4억 5천만 개의 개인 및 사업 고객을 보유한 전국적 통신업체였던 AT&T, 버라이즌, T-모바일, 스프린트는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고 보상 없이 농촌 지역 무선 접속을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들과 같이 일했던 지역 설비를 담당할 55개 통신사는 지방 무선통신협회를 대표하여 각각 10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를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들 통신사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중국 화웨이와 ZTE 장비를 헐값으로 사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결과 미국 영토의 약 25%에 해당하는 400만 명의 미국인이 중국이 구축한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웨이가 이야기하는데 미국 영토의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통신을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던 게 이 정책 때문입니다. 미 의회도 경고한 중국의 통신 장비인데요. 2012년도 미 의회 보고서에서 화웨이 및 ZTE가 설치한 통신 장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중국은 통신 장비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 동기를 갖고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안보 위협에 해당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한 중국산 스마트폰도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 9월달 언론의 발표에 의하면 레노버,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산 스마트폰에 도청을 하거나 이용자를 추적하고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스마트폰도 그렇고 중국의 통신 장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경고나 언론 보도 이후에도 농촌 지역 무선 서비스 정책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 정부가 끝나고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 금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농촌 업계를 한번 보면 2018년도 트럼프 정부가 미국 기업의 화웨이 장비 구매를 금지하려고 할 때 지방 무선 통신협회 RWA 등 농촌 업계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RWA의 입장을 보면 행정부가 농촌 지역의 네트워크에 중국 통신 장비들이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5%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정말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화웨이와 ZTE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통신 장비 업체들이 화웨이와 ZTE 통신 장비가 모두 다 통째로 교체됐을 때 어떻게 되냐?
교체하는 비용으로만 8억에서 1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던 통신업체입니다. 보시면 미국에서 제일 큰 업체인 버라이즌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버라이즌의 과학기술 담당 글록 웰브록 이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일날 뉴욕에서 5G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사가 IAB 기술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광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던 지역에 5G 서비스 기반 시설을 저렴하게 설치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계 통신 표준을 협상하는 기관인 제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 3GPP가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IAB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IAB 기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어요. IAB라고 하는 게 뭐라면 Integrated Access and Backhauli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광 케이블에 연결된 5G 타워와 광 케이블에 연결되지 않는 타워 간의 무선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좀 이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G 무선 패킷은 광 케이블에 연결된 타워와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타워 모두 다 연결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타워만 세워놓고 광 케이블은 없이 타워만 세워놓고 그 타워를 통해서 그 무선 연결이 다 연결이 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5G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mm웨이브를 쓰기 때문에 이게 그 3.5GHz에서는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용이 될 수 없고 이게 25GHz 이상인 mm웨이브에서만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IBA Trial Environment라고 해서 NTT 도코모가 화웨이와 39GHz 대역을 이용한 5G 시험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시험했던 게 5G 통합 액세스 백홀이라는 IAB 시스템을 이게 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림을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IAB 도너라고 했는 이 메인 시스템이에요. 메인 시스템에서 다른 IAB 노드, 말하자면 광 케이블이 깔리지 않고 이게 무선으로 이게 연결이 돼서 이 백홀이라는 시스템으로서 연결이 되면 이게 다시 스마트폰이나 통신기기에 연결이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메인으로 A라는 지역에 보시면 A라고 적어졌죠. A라는 지역이 주지역입니다. 여기까지 광 케이블로 전력도 들어오고 전파도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타워를 세워놓은 곳에 대해서 백홀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통신 장비가 작동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mm웨이브 상태에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자세한 그림이 있어서 이게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메인 시스템으로 MBS라는 곳에서 여기 와이어드 백홀을 통해서 이게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예요. 선이 없는 이란 뜻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화웨이가 NTT 도코모와 일본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선전도 나왔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화웨이 제품이 아니고도 다른 제품으로도 말하자면 28GHz 아니면 그 이상의 전파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나 3.5GHz,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5G라고 쓰는 3.5GHz, 저 통신 장비에서는 이게 절대로 사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GP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 관련 단체들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전 세계적 적용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의 표준을 협상하는 단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고 되고요. 그러면 IAB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버라이즌은 2020년부터 수십 개 도시에서 5G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매달 1400마일의 광섬유 케이블을 깔았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만 약 160억 달러. 그러나 IAB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지역에
일일이 광 케이블을 들이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대폭 절감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타워만 세워놓고 주 케이블에 대한 타워하고 그 백홀 시스템에 대한 타워를 세워놓으면 거기서부터 모두 다 액세스돼서 다른 통신 장비까지 연결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용이 절감시킬 경우 충분한 수익을 내면서도 농촌 지역과 소외 지역의 신규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그런데 단점은 그 주 시스템이 어느 회사 걸로 쓰냐, 이게 화웨이, ZTE 걸로 쓰냐, 아니면 삼성, 노키아, 에릭슨 제품으로 쓸 것이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홀 시스템 만들었을 때에도 또 필요한 게 뭐냐, ZTE와 화웨이 제품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된 미 행정부의 화웨이와 ZTE 공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는 미국 기업에게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FCC 아지트 파이 회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 어떤 리스크도 떠안을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으로 중국 통신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편적 서비스 기금이 FCC가 저소득층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인데, 이 기금을 가지고 중국산 통신 장비는 안 돼. X.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금지 장치를 제거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에 같이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뜯어내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것까지도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반발에 의해서도. 이것에 대한 표결 날짜는 11월 19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찬성이 많으면 이 안은 30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거의 통과가 다 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통신위원회 FCC 성명을 한번 보면, 통신사들이 좀 더 신뢰할 만한 공급 업체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화웨이와 ZTE는 이미 안보 위협 기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명령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다른 장비 업체들의 지정하는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이번 성명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보겠는데요. 외신에 의하면 화웨이 이외 다른 기업들도 장비 사용 금지 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가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와 이 성명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보겠는데요. 보조금의 규모는 총 85억 달러, 한국 돈으로 9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소외 지역에서 통신 장비를 하는 미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데요. 이 영향으로 보면 이미 화웨이나 ZTE의 저렴한 장비를 구매하던 미 기업 10곳이 에릭슨, 노키아 등과 같은 장비 교체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가 전에부터 나왔었는데 드디어 이것이 진행돼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CC의 공식 입장을 보면 이번 조치가 통신 보안에 관련된 것으로 미중 무역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이것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형태라고 반발을 하면서 껑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농촌 무선망 운영협회 회원 25%가 화웨이나 ZTE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제가 제일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죠. 그 농촌 무선망 운영협회 위원 25%가
화웨이나 ZTE 장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오바마 정부 때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사용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측의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셸 조우 화웨이 대변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FCC 위원장이 발표한 조치는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서비스가 부족한 시골 지역 광대역 통신사들에게만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것이 어떤 상태에서부터 일어났냐?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거 일어났고 이것이 영향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25%는 화웨이나 ZTE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발표를 통해서 아예 농촌에 있는 ZTE나 화웨이 장비까지도 뜯어 갈아엎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표현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G의 백홀 시스템을 사용해서 더 저렴하게 이런 통신 장비도 광 케이블을 깔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